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갈아타기를 또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네네. 지금 시기가 괜찮나요? 언제 샀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만약에 2년 비과세 조건을 다 충족을 했다. 그럼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옆집으로라도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취등록세를 한번 내긴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상급지에 가면 좋겠죠. 전 지금처럼 조금 찬바람 불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안 챙겨 놓으면 비과세를 그때 만약에 못 받는다고 치면 최근 2년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일단 비과세부터 좀 챙기시면 어떨까. 그럼 옆집으로라도 갈아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출을 어디서든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갈아타기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좀 변화를 겪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만 쭉 살 거야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옆에 단지라도 한번 좀 이사를 가보시면 어떨까. 지금이 경매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매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게 살짝 장이 주춤할 때, 그쵸. 이때가 인기 없을 관심이 때. 없을 때, 네네. 이때가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작년에는 경매해보는 게 가장 재미없었어요. 낙찰가율이 다 110% 막 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이 가격에 유찰됐다고? 하는 건들이 꽤 많아요. 그냥 지금 이럴 때 경매에 관심 갖고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빅 이슈가 있잖아요. 대선. 대선 전에는 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 보자. 다들 이런, 다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으니까 3월 8일까지 빨리 가서 임장 가시면 법원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보다 좋은 찬스는 앞으로 드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렇죠. 대선 이후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다이나믹합이 갑자기 올해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지금 오르던 그 탄성이 있어서 올해도 좀 계속 천천히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급이 일단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 아파트가 너무 없으니까 두 후보께서 다들 서울에 공급 많이 늘린다, 경기도에 많이 늘린다 하니까 물론 그게 아주 나중이 되겠지만 한 실제로 공급되는 건 저는 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시그널은 충분히 줄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 완화를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한동안은 조금 오르겠지만 상향되면서 안정화가 좀 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장이 올해 계속될 거라고는 저는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측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측보다는 대응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또 부동산 투자에도 또 상당한 투자를 해오셨는데 만약에 종잣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소액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사업에도 돈이 많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는 사업가 분들 중에 현금 부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 투자를 하지 사업하시는 분들 현금 들고 있는 건 다 손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앉아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돈만 있으면 사업 하나 더 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지 현금으로 그렇게 막 10억씩 있고 막 이런 분들 제 주변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액 투자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누구에게나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공시가 1억 미만이 이렇게까지 핫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무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았죠. 그때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무피 투자도 있고 풀피 투자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 피요? 그쵸. 특히 상가는 대출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주거용 위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출은 이제 나랑 먼 이야기다. 나 대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상가나 토지는 아직 대출 잘 나오거든요. 혹시 몇 프로 정도까지 나오나요? 많이 받은 거나 80% 정도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출이 안 나오면 안 하니까 대출 나오는 것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한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세가 뭐 한 3억이었는데 얘가 5억으로 올랐어. 그럼 매물은 5억이지만 감정평가는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3억을 기준으로 8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대출 금액이 좀 적죠. 그러니까 좀 급등지는 급등 초기에 가면 좀 대출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가 저는 투자하기 최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때는 경매로 받는 게 사실 유리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8억에서 6억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8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감정가는 그래도 8억을 거의 다 쳐주거든요. 낙찰가를 다. 그러면 6억 4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고 내 돈이 한 1억 몇 천만 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을 1억에 뭐 1천만 원 이렇게 임대를 놨다. 1억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10억을 예로 들어서 그렇고 한 3억 정도로 예를 든다고 치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3천만 원 이내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그 임대보증금 돌려받고 나면은 플러스가 되거나 0원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지인분도 제가 추천해드려서 한 300만 원 드렸나? 강남 상가인데. 강남 상가인데 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은 뭐 한 30% 나오죠. 300만 원 투자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네. 그러면은 상가나 이런 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3천만 원 이내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오히려 주거용은 최근에 좀 되게 많이 올라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졌잖아요. 지방 가면 아직은 좀 있지만 수도권 내에는 사실 1억 미만으로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상가나 토지는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산 상가 중에 가장 저렴한 거는 700만 원짜리도 있고요. 토지 중에 가장 저렴한 거는 공매로 받은 건 1,0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물건들인 거죠? 그쵸. 실사용해도 되고 나중에 팔려면 팔 수 있는 물건을 근데 그 눈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경매지 딱 열어가지고 이 물건 내가 몇 개 찾아줄게. 솔직히 이건 안 되고 좀 일주일에 한 400개, 500개씩 보잖아요. 그렇게 1년만 봐도 그게 뭐 10,000건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보면 그런 걸 얻어 걸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자산 비중이 꽤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요즘같이 뭐 하락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그런 걸 대비하고 계시는지.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다. 이 말을 되게 신봉하거든요. 또 사고 싶으면 돈 벌어서 사야지 팔아서 사면 안 된다. 이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그러면 뭐 언제 팔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는데 돈 필요하면 그때 팔면 되는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안 왔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이고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자산의 안정성은 이제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자산이 많다는 건 좀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지 않다는 거. 그쵸. 네. 뭐 자산이 뭐 얼마가 있건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하고는 사실 다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수익형으로 가져가지 않았던 이상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금융자산 위주로 좀 늘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코인인가요? 네. 코인도 하고 주식도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지금 부동산이랑 금융자산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금융자산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 관련한 자산이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를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임차인을 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네. 이제 다주택자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되게 사실 답답하잖아요.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니까 저한테 이제 상가나 토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파트는 아무리 잘못해도 싸게 하면 다 나가잖아요. 상가는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진짜 싸게 하고 심지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월세 나가고 상가 관리비 나가고 그러면 기대 수익이 기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대출금도 많이 있으면 그쵸. 대출 이자도 내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매달 심한 사람은 한 2, 300씩 계속 거기 박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희님 책을 보면 공실 상가가 오래되면 새벽에 나도 모르게 잠에서 맨날 깬다고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100배 공감하고 많은 분들보다 제가 유리한 거는 정 안 되면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뭐 학원도 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상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실이 날 거다 안 날 거다를 경매지에서 보고 실제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아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눈이 생기기 전에 상가가 좋다는 생각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상가를 좀 많이 보신 다음에 상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가 투자의 결정의 팁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좀 뭐 임대 수요죠.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많으면 당연히 임대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데 특징은 아파트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상가 중에서 좀 큰 길 건너지 않는 쪽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상권들 그런 데는 대체로 다 잘 돼요.
네. 항아리 상권 이렇게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상권을 말하는 그쵸, 건가요? 그쵸. 큰 길 건너면 저는 다른 동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조금 뭐 더 걷더라도 편의점 가더라도 길 안 건너는 데 가지 가까워도 큰 길 건너는데 잘 안 가거든요. 그러네요. 그 시각으로 봐서 제일 가까운 데 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유튜브 검색어로 상가 특강만 치셔도 이제 제 나눔 강의 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좀 보시고 임장을 좀 하신 다음에 상가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상가는 네, 진짜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선뜻 막 권해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저는 그 보는 눈이 있는데, 보는 눈 없는 분들이 함부로 사실까봐, 특히 분양상가 같은 거. 신도시 상가. 네, 이런 거 그쵸. 사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제 경매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거 다 경매로 나온 거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신도시 분양상가는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이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어떤 걸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상가는 부동산 내 집 마련 안 했는데 상가 먼저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가보면 왠지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부동산을 못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분들 그게 원래가 직업이시잖아요. 그치. 왜냐면 내가 살 것도 아닌데 그쵸. 막 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약속 네네. 잡아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미안해서 그런 네네.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그냥 비타오백 한 박스만 사가지고 가셔도 정말 표정이 달라지시거든요. 네,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거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시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항상 사가거든요. 저는 이게 차에서 한때는 막 10박스씩 이렇게 쌓아놨어요. 어머, 뭐 영업사원인 줄 알겠다. 그러게요. 특히 평일 오전에 이럴 때 되게 많이 한가하시거든요. 그때 가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 얘기부터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너무 덥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런 날 가면 되게 여유로워요. 없어요. 네, 손님 아예 없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도 하루 종일 너무 적적한데 초보라도 손님이 오시면 반갑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너무 어려워 마시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